우울증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녹지 않는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울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죽고 싶다. 아차산 아래 허준과 같은 의원이 있었으니 성심성의껏 병자를 보는 그의 모습은 한없이 훌륭하구나.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줄을 서시오. 내 똥이 그냥 가득 찼구려. 이거 변비요. 이것이 불뜻이요. 오, 살아났어. 오. 아차산 및 그 이름 향남 한의원이라는구나. 이건 비밀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입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20년차 한의사 아차산 허준 배주동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답답하시죠. 끝도 없는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도 원래 집돌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집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또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새로 생겨난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그리고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2배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의 우울증 환자와 자살 시도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전체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블루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최근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대해서 딸이 그걸로 걸려가지고 엄마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딸은 지금 현재 30대 중반이고요. 코로나 전에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집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집에 있게 되면은 방 안에서만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방 안에서 몰래 술을 숨겨다 놓고 혼자서 이렇게 혼술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평상시에 그 전에부터 좀 이렇게 수줍음을 잘 타고 또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부족하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랬던 딸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면서 부정적인 그런 성향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정신과로 가서 우울증을 치료도 하고 또 술 관련한 약의 처방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이 딸이 몰래 또 술을 많이 먹고 저녁에 엄마에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죽고 싶다고 엄마 나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엄마의 가슴이 그냥 쿵 내려앉은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니 저렇게 그동안은 그런 말 안 썼는데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해서 엄마도 이제 그 잠도 못 자고 우울증이 또 걸릴 지경까지 됐다고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해왔어요. 자, 이렇게 우울증과 이 알코올 중독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자, 일단은 술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술을 마시는 것을 일단은 멈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분들 술 마시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분들 마음속에, 이 뇌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이렇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일을 하는 중간에 잘 이렇게 해결을 못해서 곤란해지면 어떨까,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불안하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뭘 할 줄 아는 게 정말 많이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겠구나, 자,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면은 딱 하나의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끔찍한 생각이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장담할 수 있냐. 저는 이제 환자들을 많이 상담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우울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술을 마시려고 하거든요. 술을 쭉 이렇게 마시는 순간 이분들의 어떤 기분이 어떻게 변하냐, 그 답답하고 불안했던 그 감정들이 싹 사라져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저기 한쪽 구석대기에 있던 그 자신감이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런 기분을 느낀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술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마시게 되는 데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조절을 못하게 돼요. 조절을 못한다는 얘기는 술을 필요한 이상,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이상 많이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이 마시고 나면은 뇌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뇌 변형계라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요. 대뇌 변형계 안에 해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대뇌 변형계와 해마 부위가 많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 원래 술 마시기 전보다도 훨씬 더 기분이 엉망해요. 막 불안하고, 막 죄책감 들고, 자책감 들고,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또 술을 더 찾겠죠. 술을 또 찾았을 때, 맞았을 때 또 술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뇌가 또 손상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거절하기 어렵겠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뇌 손상을 일으켜서 감정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울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거, 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우울증을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문제는 저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 우울증을 걸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혼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얘기를 실제로 털어놨을 때 이 우울증의 어떤 그런 고통이 50%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친구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같은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우울증에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소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또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나만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아차,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마사지 치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사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 같긴 하지만은 제가 마사지를 아주 잘합니다. 저의 이 손에 녹지 않는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마사지를 잘합니다. 이 마사지는 되게 첫 번째 이 부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세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살살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잠하고 관련된 부위는요, 이 뒤꿈치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사지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마사지 하면은 좀 간지러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세게 문질러도 됩니다. 여기는 이 발 뒤꿈치 가운데를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뼈 안쪽 부위가 여기가 이제 조회라는 혈인데요. 조회는 우리 한방에서 잠하고 되게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는 조회 부위를 침을 이렇게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뼈 안쪽에 그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머리 부위에 마사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이 백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됐는데요. 양쪽 귀하고 양쪽 귀를 연결한 선과 중앙 부위를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백회입니다. 백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 2cm 이 상하 좌우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백회를 마사지 하실 때는 부드럽게 천천히 살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아프기만 하고 효과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백회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함몰된 부위가 좀씩 있어요.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백회 부위를 마사지를 하면은 머리가 되게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안정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따라서 쭉 와서 뒤에 딱 걸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천주라는 부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울함과 불면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여기서 쭉 이렇게 귀 쪽으로 타고 가면은 딱 걸리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풍지라는 부위고 여기 옆에 완골이라는 혈이 있는데요. 이 풍지와 완골 부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 마사지를 하면은 이 잠이
되게 솔솔 오고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더 이제 또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어깨 승모근 주변에 부위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흉추 등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위, 그래서 일곱 번째 이 사이를 이렇게 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 부위는 이제 심장이 관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심장이 많이 힘들거나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 부위가 되게 많이 아파요. 이 심장하고 이제 우울증과 이 불면하고 되게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면은 다 좋아지고, 또 거기에다가 소화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울증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책하는 감정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그런 감정이 들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감정들이 생기냐? 이 불안감과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무기력하고 굉장히 자책하고 그런 감정들은 뇌에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뇌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자책하거나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뇌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감정이 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과나 이제 이 한방 정신과를 담당하는 치료하는 그런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셔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게 되면은 그 불안감과 자신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원래대로 많이 회복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꼭 약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이 오기 전에 어떤 특정한 사고가 있었거나 사건이 있었거나 그걸로 해서 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그때는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병이 왔다는 얘기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나 상담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애들 다들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는 함께 버텨야 합니다. 오늘 버티면 내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영원히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버팀목이 되어서 여러분이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한약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몸과 정신적으로 어떤 생긴 고통을 힘든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어색한 아차산 터준이지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앞으로도 많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아차산 허준 배주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이거 비밀입니다. 이 지금 행복해 보이는 이 아차산 허준도 과거에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대학교 때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땠냐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막 자신감도 부족하고 굉장히 막 귀찮고 힘든데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여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본 적도 있고요. 이제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에 걸리니까 이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온통 제 마음속이 부정적인 걸로 꽉 차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기분은 정말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위험한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하루는 이제 지리산 계곡을, 뱀사골 계곡을 쭉 따라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이 뱀사골 계곡이 굉장히 폭이 넓고 되게 물이 깨끗하죠. 계곡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가 평평한 데는 물이 깨끗하고 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경사를 딱 져서 밑으로 착 내려오니까 거품이 생기잖아요. 물거품이 생기고, 또 물거품이 지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물거품이 없어지면서 맑은 물로 또 변하잖아요. 그 광경을 딱 본 순간 이 머리를 그냥 번쩍거리면서 저거다. 뭐 저거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물거품 상태구나. 내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다 보이고 편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순식간에 물거품이 상태니까 막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상태가 됐구나. 근데 그 상태는 물거품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다시 맑고 깨끗한 상태로 가잖아요. 그 광경을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무슨 돌을 깨친 사람처럼 그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많이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울증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한약을 공부하고 의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제가 뭘 특별히 막 부족하고 뭐 잘못해서 그런 생긴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뇌였어요. 이 뇌에서 이제 이 기분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넘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랬듯이 저도 이제 그런 도파민이라는 그런 세로토닌, 이런 기분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좋게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저의 뇌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한약을 먹으면서 이제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그 우울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